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 소식인데 연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날을 세우고 있죠. 워낙 한동훈 팬덤이 강해서일 겁니다. 과거에 구름대 인파를 몰고 다녔던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2시간 넘게 해가지고 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뭐 타고 가세요? 기차 안 타요? 네, 기차 타고 가세요. 기차를 못 쳐가지고요. 네, 다시. 안녕하세요. 그건 내가 먼저 알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말을 안 하죠. 어느 정권에서나 2년도 안 된 전 정권이 자의를 내세우는 전례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성공한 전례도 없어요. 예, 송영훈 의원님, 두 명의 여당 성향의 정치인들과 농객 얘기를 들려드리면 여당이 대통령 보호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결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탈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외부에서 들어온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인해 혼란으로 가는 건 가당치 않다.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자, 이번에 심평 변호사인데 한동훈 팬덤이 대단히 공격적이고 야비하다. 이거 개딸 성향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다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홍 시장이 총선 끝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기 시작한 것이 총선 바로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5월 26일이니까 46일째예요. 예. 46일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한동훈 위원장 공격만 하고 있는데 그 홍 시장의 날선 언어에는 네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로 당원과 국민이 안중에도 없고요. 두 번째 정치적 예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말에서 당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 의원들의 지지도 없어요. 이철규 의원도 그만하라고 하고 박수영 의원도 갈 거면 빨리 탈당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홍 시장은 제발 좀 그만하셨으면 하고요. 예. 그다음에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층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이고 야비한 성향이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격적인 것은 심평 변호사 본인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정치 평론이라고 하신 말씀 중에 많은 부분들이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았어요. 그게 당의 화합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그동안의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의 그 평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성현 변호사님. 근데 이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체급이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팬카페의 회원 수가 선거 전보다 4배가 늘었다고 하던데요, 한동훈 위원장. 지금 6만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수 지형에 있는 정치인 가운데 제가 보기에 가장 강력한 팬덤을 구사하고 있고, 근데 이게 팬덤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어쨌든 현실 정치에서 팬덤이 갖는 위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개혁의 개딸이라는 가장 강력한 팬덤에 일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7만 3천 명. 그렇죠. 7만. 제가 알고 있는 사이에 예. 또 한 거의 10,000명 가까이 늘었는데 저는 저렇게 저 정도라면은 실제로 갖고 있는 동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 개딸의 힘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했듯이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자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맞으면 맞을수록 아마 저기는 더 강고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앞으로의 그 진로에도 굉장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9번째 소식으로 가겠습니다.